그리고 기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변호인들이 정말 명분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하는 뭐 박준영 변호사처럼 재심 전문 변호사라든지 그렇지. 정말 옳은 거의 정의에 대한 가치, 법률가의 양심 이런 거를 두고 하는 경우는 네. 돈을 안 받고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예. 그거는 동의이 되죠. 예. 왜냐하면 자기가 법률가로서 양심에 따라서 정말 옳은 일을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가 그거에 부합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냥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답은 명확하죠.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변호인이 이 사건에 몰두해가지고 정말 달라붙어서 할 수 있을 만큼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건 뭐 500만 원 받고 뭐 1000만 원 받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 정도는 너무 싸다. 그 언론 보도에 나오기로는 그 착수금이 보통 형사사건의 착수금이 변호사들이 대부분 5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민사사건도 500만 원 착수금 받고 나중에 이제 그 판결 났을 때 성공보수를 한 10% 정도 받거나 그렇지. 예. 아니면 착수금을 좀 많이 받고 성공보수를 조금 줄이거나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딜을 하는데 그 정도를 받았다고 하죠. 500에서 1000 정도를 받고 하는 걸로 이제 언론이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결정적인 패착이 이게 아니었을까. 어떤 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줄 수 없었던 거. 왜 그렇지? 왜냐면 돈이 없나? 돈이 없죠. 왜? 최순실이 잡혀 들어가 있으니까. 아, 그렇지. 모든 그 입금은 다 최순실 통장 쪽으로 갔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재산이라든지 융통할 수 있는 게 많았으니까 수족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돈을 뭐 이렇게 어디서 끌어오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무성 씨가 집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틀어지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최순실을 비롯해서 수족들이 다 떨어져 나갔고 뭐 최순득이니 뭐니 안 잡혀간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돈을 융통해가지고 돈을 해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집 가지고 있는 거랑 그동안 월급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하면서 받았던 월급 모아둔 거랑 뭐 그 정도일 텐데 그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아주 새로운 얘기를 들었네요. 박근혜가 돈이 없다. 그 진짜 이제는 뭐 연금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일반인들이 받는 국민연금? 네. 뭐 그 정도만 받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다고 표현하면 불편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이 변호사들을 정말 자기를 위해서 법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빵빵하게 논리를 개발하고 자기를 방어해줄 만큼 헌신적인 변호사를 만들 만한 충분한 돈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네요, 박근혜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달이 난데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대통령 재임 당시에 헌법재판소 대통령 대리인단 이 돈은 누가 지급을 하는 건가? 그때 이제 박근혜 개인이 개인 돈을 낸 건데. 대리인단도? 그럼요. 그걸 누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잖아요. 개인 사인이 한 거니까. 직무가 정지돼 있고 개인을 위해서 이제 변호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변호를 지불해야 되는데 변호사들이 보통 사건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유명한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쓰려고 하면 몇 억씩 들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건을 수임 안 하고 이거에만 매달려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그 최재경을 한번 끌어들이려다가 안 됐잖아요. 네. 그것도 돈 때문인가? 그거는 돈 때문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왜냐하면 이 양반이 민정수석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래도 뭐 보수의 가치니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뭐 본인한테 오픈을 하고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지. 나오는 것들이 자기가 어떻게 이제 할 수 없는 정도 그리고 본인이 특수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알죠.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지금 수사가 되고 이게 쉽게 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이미 민정수석을 하면서 알았을 거기 때문에 그 나오는 공소장이나 뭐 여러 가지 조사 진행 사항을 딱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발담 갔다가 그 한마디로 똥물이 튀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하면 돈 필요 없이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생업을 다 제껴두고 와가지고 할 만한 명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명분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인 돈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박근혜 본인이 용통할 수 있는, 그리고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박근혜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최순실 일가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본인이 국회의원 대통령을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통장에 찍힌 그 재산 어느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국회의원 연봉이라고 해봐야 뭐 1년에 1억 좀 넘을 거고 대통령 연봉이 한 2억 좀 넘을 거니까 예. 지금 뭐 쭉 해왔던 거 보면 얼마나 많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앞에 몇 억씩 막 주는 변호사를 여러 명 쓸 수는 없는 상황일 거거든요. 뭐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자기 또 사람들 관리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해가 된다.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여러 변호사들이 택도 아닌 소리를 하면서 엑스맨처럼 굴었던 것이나 검찰에 나와가지고 수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 무슨 검찰이 정의로웠다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한 걸 보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입지를 더 좁히는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뭔가 모양새는 조력을 받는 모양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달라붙어서 내일처럼 사건을 꼼꼼하게 보고 뭐 논리적인 법리적인 허점을 찾아내고 방어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생각보다 없을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의 상황에서는 본인이 정말 열심히 변호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본인 차원에서는 열심히 뭐 변호를 한답시고 했지만 그런 논리들이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말이 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도 시간은 길게 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판사가 보기에도 솔직히 좀 안쓰럽지 않았을까. 예. 이게 법리적으로는 상충되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증거관계도 보면 명백하게 말이 안 되는데 예. 저 사람은 저렇게 계속 애타게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뭐 판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뭐 저럴 바에는 그냥 드러나 주자 해서 8시간 40분 넘게 들어준 거죠. 그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생긴 이래로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박근혜는 내가 열심히 설명하면은 어떻게 반전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막 떠들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판사는 불쌍하니까 드러나 주자.